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5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 오늘도 다들 어서 오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300명이 조금 넘게 320명 정도 구독을 해주셨는데 이제 500명 이상부터 멤버십을 제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정보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5가지 경기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분석하고 자기 분석하고 맞춰 보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롯데 기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 기아 먼저 살펴볼 텐데 이 매치업은 사실 롯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롯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원정팀 기아가 이제 LG와의 3연전을 수입을 당하고 왔습니다. LG전 3연전을 수입을 당하고 왔는데 최근 아쉬운 게 뭐죠, 기아가? 가장 아쉬운 게 일단은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어요. 가장 이제 근본적인 건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왜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느냐? 불펜 구간이 너무 부진합니다. 불펜이 전체적으로 부진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최근 5경기에서 실책이 또 5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발 싸움에서 이기더라도 불펜이 방화하고 실책이 나오다 보면은 와장창창 무너지는 경우도 꽤나 많고 하다 보니까 시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선발이 누구다? 김건국이 등판합니다. 146kg짜리 페스볼에다가 커터, 커브, 포크볼까지 투구가 가능한데요. 일단은 피칭 스터프 자체가 좋은 편이 아니고요. 커맨드가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주자를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1.71의 WHP와 6.75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안정감이 전혀 없습니다. 안정감이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근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 키움을 잡아내면서 키움 상대 위닝을 잡아내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는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롯데라는 팀 자체가 이 정교한 타격, 폭발력 자체는 이 고점이 높은 팀이다 보니까 김건국 같은 유형의 투수를 만난다라고 한다면 반등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미 키움전에서 2차전, 3차전 타선이 터져줬었고 오늘 경기는 더욱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김건국에 대한 기대치 자체를 높게 잡아줄 수가 없다. 근데 이제 불펜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이런 실책에 대한 리스크, 필딩에 대한 리스크까지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기아가 오늘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될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롯데의 선발은 데이비슨이 등판합니다. 146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그 다음에 뭐 포크볼, 커브까지 구사를 하는데 뭐 높이 좋고요, 디세션도 좋고요, 브레이킹볼이 되게 높은 밸류를 갖추고 있다. 이 데이비슨이 사실 6월달에 좀 부진했거든요. 6월달에 좀 부진했는데 7월달 들어와서 9위가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7월달 3번의 경기에서 이 16.2이닝 동안 5자책 2.7의 ERA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기아의 불펜, 뭐 수비, 김건국이라는 선발 이런 리스크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화력전이 좀 베이스가 될 것 같아요. 베이스가 될 것 같고 더 나은, 더 강한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저는 롯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롯데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두산이랑 LG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LG 최근에 경기력이 두 팀 다 괜찮거든요. 나쁘지 않은 팀들인데 일단은 이 콜 어빙과 그 다음에 에란데스의 매치업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두산 구장의 특성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사실 저득점으로 조금 마인드 맵이 이어질 수가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저득점을 보기에는 투수전 양상을 예측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두산 선발 먼저 볼게요. 콜 어빈입니다. 147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싱커, 커브, 슬라이더, 커터까지 레파토리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원하는 곳에 딱딱 꽂아 놓을 수 있는 제구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선수인데 불행히도 최근에 커맨드가 조금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이닝 미팅에 대해서 긴 이닝을 막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점에 대한 억제도 조금 불안한 모습을 최근에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반면에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이 어빈이 조금 흔들릴 때 충분히 지켜봐 줄 수 있는 성구안을 갖추고 있는 팀에다가 최근에 타격 사이클 자체도 득점에 대한 지원 자체도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다 라는 점이 이 어빈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어빈에 대한 기대치를 저는 높게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어빈 이후에 불펜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어제 연장 11회까지 가면서 두산 입장에서는 불펜 소모가 또 많았거든요. 그래서 투수 운영 난이도 자체가 좀 높을 수밖에 없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LG의 선발은 에르난데스가 등판합니다. 146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그 다음에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줄 수가 있는 자원이고요. 일단 뭐 스토프가 괜찮고 구위도 좋기 때문에 삼진 비율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우타 라인들이 조금 해줘야 되는 팀인데 뭐 양의지라든지 뭐 양석환이라든지 뭐 강승호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조금 타점을 만들어줘야 되는 친구들인데 불행히도 이 브레이킹볼에 대한 대응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른데스에 대한 기대치는 좀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제도 사실 두산이 폰세 만나서 6이닝 무득점 약간 꽁꽁 묶이는 모습도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LG가 조금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양 팀 다 이제 불펜에 대한 리스크, 최근에 안정감이 조금 떨어지는 필딩 능력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 봤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도 조금 보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LG 승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득점, 자기 분석이랑 맞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랑 SSG 경기 볼게요. 이 매치업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난이도가 좀 있어 보입니다. 쉽지는 않은 매치업인데 SSG가 어제 6연패를 끊어내고 왔거든요. 6연패를 끊어내고 온 상황에서 이 앤더슨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SSG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연승의 욕심이 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연패를 끊어내고 온 팀이 약간 반등각을 만들어내면서 연승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꽤나 많거든요, 사실. 자, 그렇다면 이 앤더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51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4가지 구종을 던져줄 수 있는 우한 파이어볼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즌 진짜 초반에는 조금 부진했지만 이제 5월달 이후 구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도 좋아요. 109.2이닝 동안 삼진 개수가 160개. 볼넷이 32개로 조금 많기는 하지만 압도적인 구위를 바탕으로 주자 출루 자체를 잘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방어율도 2.38이면 굉장히 좋죠, 사실. 이거 사실 좀 하나 같은 경우에도 타격 사이클 자체가 고점은 이미 찍은 것 같고 조금씩 이제 내려가는 구간에 좀 들어오지 않았나. 그래서 앤더슨에 대한 기대치는 좀 높게 잡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 정도는 끊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이에 맞서는 하나의 선발은 와이스가 등판합니다. 151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위닝샷으로 슬라이더, 빠른 구속, 강한 구위, 밸런스가 되게 좋거든요. 와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사실 SSG도 브레이킹볼에 대한 대응 능력 자체는 조금 떨어지는 팀이고, 그리고 SSG가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몇이다? 1할 9푼 9리. 득점에 대한 지원이 1.8득점. 뭐 최정이라든지 뭐 LADR라든지 타점 생산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양 팀의 선발들이 최대한 긴 이닝을 최소한의 실점으로 막아주면서 접전 투수전 흐름으로 가져갈 가능성. 이거 뒷심 싸움은 둘 다 좋아요. 하나가 리그 전체 불펜 2위, 그 다음에 SSG가 리그 전체 불펜 1위입니다. 다만 지금 SSG는 불펜 총력전이 가능한데 이 하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한승혁이라든지 김서현이가 멀티이닝을 먹고 오긴 했거든요. 약간 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SSG 핸디나 아니면 뭐 저득점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KT랑 삼성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삼성. 자, 홈팀이 KT가 최근에 잘 나가죠. 최근에 경기력이 괜찮은데 NC와 3연전을 수입을 달성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안현민이라든지 뭐 이정훈이라든지 뭐 장성우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야수들이 조금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강백호도 안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핵심 코어들이 이 타선에서의 집중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타격 능력, 타격 사이클이 조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KT 입장에선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오늘 삼성의 선발은 양창섭이가 등판을 하는데 사실 이번 시즌 17번의 경기에서 28이닝 동안 1.64의 WHP와 5.14의 방어율 안정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146kg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투피치 위주로 가져가는데 단조로운 레파토리에다가 스토프도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좌타자를 만났을 때 POPS가 몇이다? 0.865. 근데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상위 타선 자원들이 최근에 뭐 김민혁이라든지 강백호라든지 뭐 이정훈 그 다음에 스위치히터 로하스까지 좌타석 흐름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연 양창섭이가 막아줄 수 있을까? 기대치 자체가 저는 높지는 않다고 봐요. 털릴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자, 반면에 KT의 선발은 헤수스가 등판합니다. 150kg짜리 자왕 파이어볼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투싱, 커터, 커브,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레파토리도 굉장히 다양하고 구속 빠르고 스토프도 좋고. 그래서 이 친구가 삼성 상대로는 좀 강할 수가 있는 게 직구에다가 브레이킹볼이 전부 다 밸류가 높거든요. 삼성은 결국에 뭐 김성윤이라든지 뭐 구자욱, 디아즈, 뭐 김영웅 좌타석에서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 팀이다 보니까 이렇게 헤수스 같은 유형을 만나면은 조금 힘들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의 가장 큰 리스크가 또 하나 뭐죠? 홈과 원종에서의 기복. 이번 시즌 삼성이 홈에서 가져갔을 때 팀 OPS가 몇이다? 0.860. 리그 전체 1위였습니다. 근데 원종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팀 OPS가 몇이죠? 0.662. 리그 전체 꼴찌예요. 홈에서는 1등인데 원종에서는 꼴찌를 달리고 있는 팀이 삼성에 빠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각보다 이 해수스가 잘 던져줄 가능성, 그다음에 KT가 이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불펜들이 또 살아나는 모습들. 게다가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양창섭이도 문제지만 최근에 불펜들 사실 뭐 김태훈이라든지 이승현이라든지 뭐 이호성이라든지 최근에 실점률이 조금 있죠. 그래서 이거 종합해보면은 KT가 뭐 좀 일방적인 승리까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삼성이 원정에서 득점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높게 잡아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저득점 게임까지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게 변수가 되려면은 삼성이 홈에서 가져가면 사실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정이라 뭐 NC가 좀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경기 NC 키움 보겠습니다. NC 키움. 일단 이 매치업은 이제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둘 다 선발 좀 불안하거든요. 이준혁과 박주성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준혁을 믿을까요? 아니면 뭐 박주성을 믿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다득점으로 이제 마인드맵이 이어지는 거 이해는 됩니다. 자, 근데 이제 NC가 최근에 이 야수들의 집중력이 너무 좀 아쉽거든요. 최근 NC가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팀 타율이 1할 8푼 4리, 득점에 대한 지원이 3득점. 좀 많이 아쉽죠. 뭐 데이비슨이 없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팀 전체적인 타격 사이클이라든지 집중력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 게다가 이 동일기간 5경기에서 실책이 또 7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에서의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수비에서의 이런 집중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 선발 이준혁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11번의 경기에서 15.1 동안 1.43의 WHP와 8.8의 ERA. 이준혁이가 사실 브레이킹볼이 나쁘지는 않은데 직선 구종에 대한 밸류가 낮고요. 조금 몰리는 공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그냥 불안해요. 불안하고 수비의 도움도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준혁에 대한 기대치를 뭐 최대한 낮게 잡을 수밖에 없죠. 그냥 피칭 내용 자체가 언제든지 좀 대량 실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 키움도 최근에 이제 뭐 송성문이라든지 뭐 이주영 뭐 이제 출산하고 돌아온 뭐 카데나스 경기력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나쁘지 않은 타선 흐름, 게다가 이제 좌타석에서의 뎁스라든지 밸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이준혁을 괴롭혀줄 능력은 된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키움의 선발은 박주성입니다. 박주성이가 최근에 나쁘지 않거든요. 최근에 한화랑 그 다음에 KT를 만났었고 2경기 연속 퀄스 이상을 기록하면서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투심이 조금 각이 조금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더가 확실한 위닝샷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순수 기대치는 이준혁이보다는 박주성이 좀 더 높은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뭐 최근 빠따 흐름이라든지 불펜 운영 구간 리스크들 이런 거 감안해 봤을 때 키움이 뭐 최소한 접전 아니면 뭐 역배까지도 좀 터트려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NC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기였죠. 어제 이제 목지훈이가 0.2이닝 맞고 내려가면서 불펜 소화 이닝이 어제 8.1이닝이었습니다. 오늘 이준영이가 좀 빠르게 내려간다고 한다면 투수 운영 될까요 이거? 뭐 이런 리스크들까지도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키움이 최소한 접전 아니면은 뭐 이겨낼 수도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뭐 요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분석과 조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형님들 제 분석 방송이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튜브 형님들 먼저 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